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문풀 시기에 공부했던 방법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기본 공부는 매일 하는 것으로 1번 기본 교재 읽으면서 이해를 하고 2번 서브노트 암기를 하면서 인출을 했고 3번 해설서 이해자료 실행자료 공부를 하였습니다. 네 번째로는 매일 고시문을 읽고 쓰면서 암기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문제풀이 강의가 시작되기 때문에 문제를 풀고 강의를 듣는 것도 시작됩니다. 또한 법 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법은 개정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이른 시기에 할 필요는 없지만 지금부터는 이제 서서히 눈에 익혀 두어야 문제가 나왔을 때 수월하게 풀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런 기본 교재 읽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는 읽는 속도를 좀 높여서 좀 진도를 빨리빨리 나가야 되고요. 또 읽으면서 머리에 페이지를 떠올리면 나중에는 의도치 않게 그 장면이 떠오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읽으면서 자세히 읽으면서 크게는 그 페이지 전체를 한번 보고 머리에 한번 그냥 그대로 담아 보세요. 그럼 나중에 회상하기가 더 편합니다. 그리고 교재에는 여러 가지 내용 참고로 해야 되는 내용들까지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죠. 그리고 중요한 학자와 좀 덜 중요한 학자도 나옵니다. 그런데 유명한 학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미 많이 귀에 눈에 익었기 때문에 잘 외워지는데 좀 그렇지 않은 학자들은 잘 안 외워주고 어떤 용어 같은 경우도 입에 잘 안 붙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땐 그 부분 억지로 외우려고 하기보다는 처음에는 그냥 안 외워지는 부분은 그냥 눈으로 훑으면서 지나가세요. 그러다 보면 그게 반복되면서 눈으로 보았던 건데 어느새 내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 더하기 또 읽어보지 않았던 부분, 더 자세한 내용까지 읽으면서 지나가면 다음에 암기할 때 훨씬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브노트 같은 경우에는 내가 금방 읽은 교재에 해당하는 부분만 암기하는 거예요. 암기 팁을 제가 사용했던 걸 알려드리면 제가 지난번에도 강조했던 것처럼 암기 전에 내가 오늘 공부할 과목명 그리고 큰 목차 제일 먼저 뭐가 나오는 뭐뭐뭐뭐가 나오는지 그 뭐뭐뭐뭐 항목 안에는 어떤 목차들이 있는지를 먼저 떠올린 다음에 이제 암기를 시작하는데 내 서브노트 한 페이지를 암기하고 나서는 아까 교재를 봤던 것처럼 좀 멀리 좀 시각을 두고 그 한 페이지를 눈에 한번 담아보는 거예요. 내가 제일 먼저 피아제가 있었고 비고츠키가 있었고 뭐가 있었다. 이걸 자세하게 담을 필요는 없지만 막연하게라도 눈에 한번 담으면 이게 어, 머릿속에 남는 시간이 좀 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한 페이지를 눈에 한번 담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공부하기로 했던 양이 끝나면 내가 오늘 공부했던 과목, 목차, 공부한 내용을 막연하게라도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잠들기 전에 또 누워서 오늘 공부한 내용을 몽글몽글 그냥 자세하지 않아도 그냥 몽글몽글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그 다음날 인출을 하거나 할 때 훨씬 더 수월해지거든요. 그래서 몽글몽글 떠올려 보고 다음에 그 다음날 아침에 눈을 뜬 후에 어제 공부한 내용을 대충 그러니까 너무 시간 오래 걸리지 않게 왜냐면 거기서 에너지를 뺏기면 안 되기 때문에 대충 떠올려 봅니다. 그러면서 좀 막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이거 공부했는데 이게 뭐였더라? 그럼 그 부분을 찾아보잖아요. 그러면 훨씬 더 기억되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 다음에 해설서는 이해자료, 실행자료보다는 해설서에 힘주어서 공부를 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줄글이 잘 암기가 안 되는 타입이기 때문에 이것도 서브노트처럼 정리해서 암기했습니다. 예를 들면 누리과정의 이해, 누리과정의 재정과 개정 이런 부분들이 줄글로 쭉 나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저는 너무 기억이 안 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조직화해서 1번은 뭐가 나왔는지 2번은 뭐가 나왔는지 그럼 이 큰 틀이 나오죠. 그 다음에 그 자세한 내용을 적다 보면 이거 하나로도 하나의 목차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누리과정 재정과 개정 최초는 이거였고 중요한 내용을 공통과정 재정했다가 공통과정으로 3호세가 나왔지. 그 다음에 5세 누리과정에서는 뭐가 어떻게 됐었지. 이게 이렇게 회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서브노트처럼 정리해서 암기하였습니다. 네, 고시문은 달달달 외웠지만 그게 그래도 매일매일 헷갈리고 매일매일 틀리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좀 암기하는 방식을 다양하게 해야 되겠더라고요. 손으로도 써보고 그 다음날은 또 워드로 한번 치다 보면
갑자기 어떤 단어가 되게 낯설게 느껴지기도 해요. 그러면 그걸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어느 날은 입으로 말하면서 기억을 한번 해보고 이런 것들을 좀 번갈아 가면서 하되 손으로 쓰는 게 아무래도 우리가 시험을 손으로 쓰다 보니까 손으로 쓰는 횟수를 좀 많게 하지만 때때로는 워드로 치거나 입으로 말하면서 그 인출 방식을 다양하게 해보면서 좀 더 낯섦이 없어지게 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 어떤 날은 고시문의 NG, 인지 그런 것들이 또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고시문의 조사 부분은 이 부분에서 뭐였는지, 도였는지, 에였는지 그런 부분에 조사 부분에 또 중점을 두어서 암기해 보고요. 또 이제 늘상 문장으로 쓰다 보니까 빈칸으로 줬을 때 또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빈칸 넣기도 한번 해보고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암기를 하면서 그 시험 볼 때 시험 귀신이 오잖아요. 그래서 그 귀신이 왔을 때 빙의 되지 않도록 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풀이 할 때 저는 벨쌤이랑 이동건 선생님 강의를 들었었는데 두 분 다 문제풀이는 다 프린트물로 주셨었어요. 그래서 프린트를 이제 과목별로 다 이제 스테플러로 찍어 놓고 이제 진도에 맞춰서 기본 교재를 공부한 다음에 서브노트로 암기하고 그 다음에 그 주에 이제 문제를 올려주시면 그 문제를 미리 풀고 미리 푸는데 시험지에 문제를 풀지 않고 이런 노트를 만들었어요. 노트가 있으면 그거를 이제 반으로 접으면 한 4등분을 하거나 4등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 4등분을 하면 여기 한 줄에 오늘 문제 푼 걸 쓰는 거예요. 1번 어쩌고 저쩌고 2번 3번 4번 5번 이제 6번으로 할 때는 새로운 장에 갖고 와서 6번 7번 8번 9번 10번 풀었어요. 그러면 강의를 들으면서 문제지에 맞았는지 틀렸는지는 여기 시험지에도 답지에도 표시를 하고 그다음에 문제지에도 정오답, 그러니까 맞았는지 틀렸는지 정도는 문제지에, 그다음에 강의하면서 어떤 설명에 추가되는 부분들은 강의가 끝나면은 문제를 다시 한번 눈으로 그냥 오래 시간 걸리는 게 아니라 한 5분 이내로 그냥 이렇게 한 장씩 넘겨보면서 어떤 문제가 있었고 내가 어떤 걸 틀렸고 그러면 이제 답들도 금방금방 떠오르거든요. 그날 했던 거라서. 그래서 대충 이제 눈에 담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 주가 지나면 다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 번 했다고 기억에 남지 않고 계속 우리가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몇 주에 다시 문제를 풀 때도 이제 그 다음에는 내가 두 번째 문제를 푼다. 그러면 여기 두 번째 칸에 쭉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하고 또 답지를 보면서 문제지에 맞는지 틀린지 이렇게 체크를 해봅니다. 그러면 신기하게 틀린 문제를 반복해서 틀리는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 풀었을 때 틀린 답과 두 번째 풀었을 때 틀린 답이 같아질 수 있어요. 그럼 그 부분 내가 굉장히 취약하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 부분은 다시 교재로 가서 한 번 더 왜 이게 답이 안 되고 다른 것이 답이 되는지를 파악해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1회차를 내가 풀었을 때는 맞았는데 2회차일 때는 틀리는 것도 있고 1회차에는 틀렸는데 2회차에는 맞는 경우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몇 번 풀어보면서 나의 취약점과 이제 더 보충해야 될 부분들을 파악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공부 마무리 전에는 문제지를 처음처럼 다시 처음부터 넘겨보면서 대충 어떤 문제가 있었고 이런 부분은 내가 지난번에 틀렸는데 이번엔 맞았고 이 부분은 헷갈렸는데 맞았고 헷갈렸는데 맞았다는 거는 틀린 거랑 똑같이 간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부족한 부분은 조금 더 공부를 좀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리고 법은 이제 여름 방학 때 법 특강이 있어서 그걸 듣고 현관펜을 치면서 암기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은 개정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제 바뀔 수 있으니까 항상 시험 직전 한 번 더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요. 시행일이 그 법이 개정되는데 시행일이 시험날 이전이면 볼 필요가 있고 시험이 이제 개정이 됐지만 시행일이 시험 이후다 그러면 굳이 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다음에 응급처치는 꾸준히 계속 고시분 공부하듯이 저는 보지 않았고 한 크게 3번을 보자라고 계획을 잡았었고 공부를 하다 보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쉬면 안 되거든요. 뭐라도 공부를 하나라도 해야 되는데 그럴 때 인형을 눕혀놓고 병원놀이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각 과정을 말로 표현하면서 응급처치를 해보고요. 최근 기출 방향은 왜 그 처치를 해야 되는지 왜 그래야 되는지 자꾸 이유를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그 이유도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모르겠으면 인터넷을 찾든지 해서 이제 각 과정마다 왜 그래야 되는지, 왜 머리를 똑바로 놔야 되는지, 아니면 옆으로 놔야 되는지, 그게 응급 상황에 따라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목에 이물질이 걸렸다. 그러면 내가 선생님이 되는 거죠. 그럼 내가 당장 나 혼자 있으면 제가 119 신고를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 아이의 응급처치를 해야 되니까 누구누구 선생님 119에 신고해 주세요. 신고를 요청하고, 그다음에 곰곰한 선생님처럼 기침을 크게 해봐. 스스로 기침을 하도록 유도하고, 기침을 하는 동안 선생님은 방해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곰곰이가 기침을 하는 동안 선생님은 방해하지 않을게. 이유, 스스로 기침을 하는 동안에는 방해하지 않아야 뱉어낼 수 있다. 그다음에 곰곰이가 말을 못하거나 숨을 못 쉬거나 기침을 못해서 선생님이 하임리법 시행할게요 하면서 그 하는 방법 있잖아요. 명치 쪽에 하는 거. 그 부분을 이제 직접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좀 더 기억에 남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여름 방학쯤에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한 9월쯤에 해보고, 10월쯤에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 전에 한 이틀, 3일 전에는 응급처치 부분을 쭉 한번 읽어보면 이제 끝. 그렇게 하면 이제 그 응급처치 부분은 이제 공부가 끝난 거기 때문에 따로 빼놓을 수 있는. 하루의 공부 계획은 어떻게 세웠었는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루에 개론, 강론, 고시문, 해설서는 매일 공부를 하였습니다. 이때 개론이나 강론 중에는 이제 문풀 진도가 있잖아요. 그럼 그 진도 되는 거를 기본으로 잡고 나머지를 추가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주에 교육 사상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고 하면 교육 사상을 넣고 이제 강론을 이제 다른 강론을 넣고, 다음 주에 유아 발달 부분을 진도를 나간다. 그러면 유아 발달을 넣고 다음은 강론에서 하나를 가지고 와서 공부를 하는데, 그 두 개를 짝꿍을 맺을 때에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과목이나 이제 좀 부담감을 느끼는 과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과목별로 좀 공부량이 적은 과목도 있고 많은 과목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쉬운 것, 어려운 것으로 분류를 했을 때 교육 사상이 나한테는 좀 쉽다. 그리고 내용이 좀 적다. 그러면 근데 의사소통은 좀 길고 좀 골치 아프다. 그러면 사상이랑 언어를 묶는 거예요. 그래서 좀 쉬운 거랑 어려운 거 있으면 그날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쉬운 거, 어려운 거, 쉬운 거 이렇게 좀 상대되는 것들로 구성을 해서 선생님들이 좀 더 공부할 때 의욕을 꺾지 않게끔 해주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복습하고 복복습, 이게 이제 계속 회독이라는 말로 표현이 될 텐데 이제 계속 반복을 해야 되잖아요. 이럴 때 제가 기본적으로 보는 게 기본 교재랑 서브노트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제 문제풀이가 들어오면 문제풀이 자료가 주어지는데, 문제풀이 그 문제지 자체도 좀 자세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만약 이번 주에 내가 개론에서는 사상을 하고 강론에서는 신체 운동을 하기로 했다. 이미 이제 강의는 다 들었고 이제 회독하는 시간인데 내가 그렇게 하기로 했다. 그런데 내가 지난주에는 교육 사상을 교재로 봤다. 교재로 보고 서브노트를 외웠다. 그럼 이번 회독 시간에는 교육 사상을 문제풀이지로 보고 문제로 보고 기본 교재는 안 보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풀이 보고 서브노트를 암기하고, 그 다음 회독 시간에는 문제풀이는 안 보고 교육사상 기본 교재를 보고 서브노트를 암기하고, 이런 식으로 번갈아 가면서 봐서 기본 교재랑 문제풀이 문제지 자체도 이제 계속 기억이 될 수 있게끔 하였습니다. 날씨가 많이 점점 더워지고 있어서 좀 쉬고 싶은 마음도 들고 할 텐데, 쉬면 다음에 또 이 공부를 내가 또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난 이번에 끝내겠다는 생각으로 힘들고 지쳐도 다시 한번 힘내서 포기하지 않고 오늘도 끝까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